심해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에게 위험이 생기면 한달음에 달려오는 잠수함 구조함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 10월 우리 해군이 진수한 강화도함 ASR-22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전력화를 앞둔 강화도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각이 아닌 청각, 즉 쏘나는 음파 탐지기에 주로 의존해서 잠수 항해를 하는 이 잠수함은 수압이 높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작은 위험도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요. 심해 작전을 펼치는 잠수함이 사고로 바다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이를 구조하기 위해 제작된 특수선박이 바로 잠수함 구조함입니다. 그렇다면 잠수함 구조함은 이 잠수함 승조원만 구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 해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군수지원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군수지원함처럼 잠수함 구조함 역시 잠수함에 대해 전기, 연료, 물, 주, 부식 등을 공급하는 보급선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쿠르스크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2000년 러시아의 핵잠수함인 쿠르스크함이 어뢰 폭발 사고로 침몰되어 승조원 118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러시아는 1915년에 진수된 코뮤나라는 잠수함 구조함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주 오래된 함선인 만큼 현대적인 구조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기술 등이 부족했을 거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실제 쿠르스크함을 구조할 때 이 코뮤나라는 배를 사용하진 않고 다른 구조 잠수정과 장비 등이 투입됐거든요. 결국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죽고 사는 일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때 제대로 된 규모의 잠수함 구조함이 있었다면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바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세계 각국에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많은 나라들이 잠수함 구조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잠수함 구조함의 보유 현황은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는 현재 딱 2척의 잠수함 구조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우리 해군이 취역시킨 첫 잠수함 구조함 1호 청해진함 ASR-21 그리고 또 다른 한 척이 지금 소개할 강화도함입니다. 청해진함이 취역하기 전부터 우리 해군도 구조함 자체는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좌초된 배나 소형 침몰선을 인양하는 능력 정도만 보유한 함정이었기 때문에 고작 50m 수십까지의 수역에 대해서만 구조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즉 돌발 상황에서 잠수함 승조원이나 선체 등을 구조하는 일은 그냥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청해진함이고요. 청해진함은 취역 후 다방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본래 목적은 이름처럼 잠수함을 구조하는 일이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군이 잠수함을 구조할 일은 생기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크고 작은 다른 인양 및 구조 작전에 투입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잠수함을 상대로 실작전을 전개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북한 반잠수정이 침몰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 이 반잠수정을 찾아서 인양하지 않으면 북한이 침투했던 걸 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하여 청해진함에게 특명이 내려왔습니다. 해저에 가라앉은 반잠수정을 찾아라라는 거였죠. 청해진함은 위치를 고정하고 DSRV와 해난 구조전대 SSU 대원들을 내려보내 반잠수정에 로프를 연결했고 무려 3개월이라는 대장전 끝에 침몰한 반잠수정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인양 기록이 무려 수심 150m. 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양 기록으로 꼽히며 기네스북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청해진함은 2002년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정을 인양하는 작전에도 참가했고요. 또 세월호 사고 현장에도 파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쏘아올리는 우주발사체의 잔해를 수색할 때도 어김없이 출동했는데요. 지난해 6월이죠. 북한이 발사한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낙하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우리 해군은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잔해물 수색에 총력을 가했는데 이때도 청해진함이 선두에 서서 75m 아래 해저에 가라앉은 잔해물을 인양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이처럼 SSU 대원들과 함께 각종 해난 사고 현장을 누비며 활약 중인 청해진함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 온 지도 언 3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세월을 속일 수 없다고 했죠. 청해진함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함 자체만 놓고 보면 능력치는 좋은 편이에요. 파도와 조류, 바람의 영향에도 함정 위치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자동 함 위치 유지 장치가 있어 정밀한 구조가 가능하고요. 또 포화 잠수책인 DDS도 탑재되어 있고 2008년에 도입한 신형 심해 구조 잠수정 DSRV2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해군이 도입하는 잠수함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인원도 많이 타고 전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해군은 더 우수한 잠수함 구조함을 추가로 건조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강화도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청해진 함과 함께 투입돼서 작전을 펼치는 함정들도 있던데요. 강화도함 대신 이 함정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뭐 같이 아쉬운 대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잠수함 구조함과 수상함 구조함은 다른 함정입니다. 저 밑에 가라앉은 잠수함을 구조하는 실전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예를 들자면 수상함 구조함이 심해 구조 작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면이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잠수함 구조함은 심해에서 잠수함을 구조하는 데 특화된 각종 장비들을 싣고 있지만 이 수상함 구조함은 아무래도 잠수함 구조함만큼 깊은 바다에서 작전할 만한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구조함 대신 수상함 구조함을 그냥 쓰자. 이건 좀 어렵다고 봐요. 참고로 독도급 대형 수송함도 재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기도 하고 구조 인원에 대한 의료 지원 시설을 갖췄다 보니까 잠수함 구조함이나 수상함 구조함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거라고는 잠수함 구조함처럼 독도급도 딱 두 척분이라는 거. 제 아무리 구조 작업에 참여해도 상륙 지휘함이잖아요. 상륙 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이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다른 함정들에서 잠수함 구조함의 본래 역할을 찾기란 무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청해진 함과 비교해서 강화도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먼저 기본 재원부터 많이 다릅니다. 청해진함은 필요한 걸 다 가득 실은 만재 배수량이 4,350톤. 근데 강화도함은 아무것도 싣지 않은 경하 배수량만 해도 5,600톤, 만재 배수량은 6,800톤에 달합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아무래도 전체적인 능력이 강화됐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청해진함에서는 승조원이 110명이지만 강화도함은 130명 가까이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배가 대형화되면서 생긴 가장 큰 이점은 구조장비, 특히 그 DSRV라고 하죠. 심해잠수정. 이거를 회수하고 어떤 발전시키는 이 방식이 굉장히 개선됐어요. 기존의 청해진함에서는 함미에 설치된 A자형 크레인으로 구조장비를 진수시키고 회수하는 A프레임이라고 하는 방식을 회수했죠. 한마디로 배 밖의 크레인으로 이 잠수정을 꺼내서 넣고 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파고 2m 이상의 악천후 때는 무게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이 어려웠는데 강화도함은 배 가운데 센터웰, 바다와 연결된 통로를 뚫어놨어요. 즉 잠수정이 배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배 가운데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덕에 이 배 가운데 수직 통로를 통해서 DSRV 같은 구조장비를 진수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거친 바다에서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된 거죠. 이 방식이 적용된 게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4m의 파고에서도 수심 500m까지는 구조활동이 가능해서 청해진함 때보다 작전 수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구조함의 개발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달라진 면도 많지만 반면에 잠수함 구조함으로서 갖춰야 될 필수 요소들은 동일하게 갖추고 있죠. 수중에서의 구조 임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특히 심해 잠수사들은 당연히 탑승하고요. 심해 장비도 탑재되는데 그중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잠수병이라고 불리는 이상 증상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잠수를 오래 하다 보면 수압 증가로 체내 질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질소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 곳곳에 질소 기포를 생성하는 거죠. 이 증상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 몸에서 엄청난 고통과 염증 등을 유발하고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져 사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게 심해 잠수 장비 중 하나인 가감압 체인버 PTC죠. 이 체인버는 수상으로 올라온 잠수사에게 고압 산소 치료를 제공해서 몸속에 쌓인 질소를 안전하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밀폐식 방입니다. 청해진함과 강화도함 모두 이 가감압 체인버를 지니고 있고 약 10m 둘레의 하얀색 철통처럼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을 미리 탐색하기 위한 무인 잠수정 ROV도 필수 장비로 지니고 있는데요. 이 강화도함의 ROV 위에는 1m 크기의 원통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ROV 기체와 연결되는 중계기인데 ROV에 전원을 공급하고 ROV가 얻은 정보를 수상함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에 대표 장비는 잠수함의 출입구인 해치에 연결돼서 침몰한 잠수함 승조원들을 구조하는 DSRV, 즉 심해 잠수 구조정인데요. 마치 작은 잠수함처럼 생겼죠. 잠수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청해진함에 탑재된 DSRV는 16명의 구조가 가능한데 강화도함에 탑재될 DSRV는 한 회당 최대 17명까지 구조할 수 있는 신형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음파 탐지기 등의 각종 센서나 시스템도 청해진함에 대비해서 고성능으로 탑재됐거든요. 때문에 성능이나 크기 등 다방면에서 강화도함이 청해진함보다 2배 이상 향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강화도함과는 별개로 또 다른 잠수함 구조함인 ASR2 배치 2도 선행 연구가 마무리됐거든요. 잠수함 구조함의 현대화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화도함, 이 배도 조속히 해군에 인도되어서 우리 해군의 중요한 잠수함 지원 전력으로 활약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